안녕하세요. 정보가 세상을 바꾼다 인포뱅크입니다. 이번에 전해드릴 내용은 반도체 불황에도 차량용 반도체 호황,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기업 대규모 투자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지금 반도체 산업에 대해서 암문이 들여져 있죠. D램, 낸드 플래시, 그리고 파운드리까지 전부 다 지금 어려운 상황에 놓여 있다는 거죠. 이는 지난 하반기부터 시작을 했는데 그 가장 큰 이유는 인플레이션 효과와 또한 그 위드 코로나로 인한 그 사람들이 밖에서 나가서 있기 때문에 전자제품을 사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다. 이 때문에 전자제품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이제 수요 과잉이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일이 벌어졌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최근 반도체 기업 대부분이 시설 투자 축소에 나서고 있지만 이를 역행하는 반도체 기업들도 있다라는 소식이죠. 그것은 바로 차량용 반도체 기업이라는 것입니다. 지금 차량 같은 경우는 이전보다는 많이 팔리지 않는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왜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이 이렇게 호황을 맞고 있는지 그렇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은 대규모 투자들을 연일 발표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에 대해서 이제 그 미래는 밝다라고 지금 보고 있다라는 거죠. 그 가장 큰 이유는 전기 자동차 시장의 급속한 성장이라는 것입니다. 자동차의 전동화 속도, 다시 말하면 전기 자동차의 판매 속도가 빨라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전기차가 확산되면 확산될수록 차량에 탑재되는 반도체의 숫자도 증가하기 때문입니다. 이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2027년에는 2021년 대비 2배 가까이 커질 것이라는 전망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차량용 각종 기능을 제어하는 프로세서와 데이터를 저장하는 메모리 성장세가 가파를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에 전기차 반도체 업체들의 투자가 점점 더 커지고 있다는 거죠. 여기에 데이터를 처리하는 메모리의 성장, 이것은 결국 나중에 메모리 반도체의 성장까지 이 전기차로의 이동이 끌어올리겠다. 그래서 올 하반기만 하더라도 메모리 반도체는 어느 정도 풀릴 것이다 라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지금 알아볼 내용은 반도체 불황에도 차량용 반도체 호황, 글로벌 차량용 반도체 기업 대규모 투자입니다. 시장조사 업체인 열 인텔리전스에 따르면 2027년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연평균 11.1% 성장, 807억 달러, 약 105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발표했습니다. 2021년 440억 달러와 견줘서 2배 가까이 성장한 규모라는 거죠. 자동차에 탑재되는 반도체 칩스는 지금 820개 안팎으로 5년 뒤에는 1100여 개로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자동차 한 대에 들어가는 반도체 칩 가격도 현재 550달러에서 912달러로 한 80%가량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죠. 이처럼 차량용 반도체 시장이 밝은 것은 바로 전기차의 확산이라는 것이죠. 전기차가 점점 대중화되면서 차량용 반도체의 성장을 이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존 내연기관 차량에서도 지금 빠른 전동화가 이루어지면서 반도체의 수요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기차뿐만 아니라 기존의 내연기관차라고 불렸던 것도 전동화가 좀 더 많이 되는 상황. 이것이 오히려 반도체의 수요를 이끌고 있는 상황이죠. 특히 전기차로의 전환으로 인해 자율주행차가 이제 기대되고 차량용 반도체는 차량의 제어뿐만 아니라 인포테인먼트 등 기능의 고도화를 위한 기능까지 추가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자율주행차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손을 대지 않고 아니면 전방만 주시하고 운전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손이 놀고 이제 다른 기능들을 할 수 있는 그런 것들이 되죠. 그러면서 인포테인먼트 기능이 차량에 속속 지금 첨가되기 시작을 합니다.
이것 때문에 이렇다라는 거죠. 여기에 자율주행 등 데이터 처리가 늘면서 이를 저장할 메모리 수요도 함께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전기차의 성장, 이것은 메모리 반도체의 성장까지 동일하게 이루어진다라는 거죠. 이 때문에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도 빠르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대규모 업계에 따르면 차량용 반도체 1위인 인피니언과 4위인 텍사스 인스트루먼트가 대규모 투자 계획을 지난 16일 날 발표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인피니언은 독일의 드레스덴에서 50억 유로, 한국 돈으로 6조 9,300억 원, 그리고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는 미국 유타주의 110억 달러, 14조 2,300억 원 규모의 투자를 진행합니다. 지금 이들이 이렇게 투자를 진행할 수 있는 가장 큰 이유는 지금 유럽과 미국의 대대적인 보조금 경쟁 때문이죠. 지금 현재 칩스법을 통해서 미국 상무부가 보조금 신청을 받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것 때문에 한국의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인텔, 글로벌 파운드리, 그리고 지금 여기서 언급되고 있는 텍사스 인스트루먼트, 이러한 회사들이 이 칩스법의 영향으로 보조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어서 지금 텍사스 인스트루먼트도 지금 투자를 진행한다라는 거죠. 두 회사는 이번 투자를 통해서 차량 및 아날로그 반도체 생산에 나설 계획입니다. 텍사스 인스트루먼트의 차기 신임 사장 겸 CEO로 선임된 하이브 일라는 이번 투자에 대해서 이번 투자를 통해 추후 수십 년 동안 예상되고 있는 고객의 수요에 대응하겠다. 다시 말하면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계속 캐파가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것을 지금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그 공장의 규모를 키워야 되는데, 이 공장의 규모를 키워서 이 소비자, 이들이 보고 있는 소비자는 완성차 업체죠. 완성차 업계에 스무스하게 잘 전달하겠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면서 특히 산업용과 자동차 등 전자기기 분야에서 반도체 업계의 큰 성장이 예상된다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자동차 업계는 지금 현재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차, 이후에 수소차로 지금 넘어가려고 계속 준비를 하고 있죠. 이것 때문에 지금 현재 이곳에 들어가는 반도체 양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산업용과 같은 경우도 지금 AI 세대로 넘어가면서 반도체가 더 많이 필요한 상황이죠. 왜냐하면 전자동화가 더욱더 많이 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차량용 반도체 분야에서 대규모 투자에 나선 것은 이들 두 기업뿐만은 아닙니다. 지난 2일 타나규소, 말하자면 실리콘 카바이드 반도체 기업인 울프스피드는 독일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30억 달러의 규모의 팩과 연구 개발 센터를 설립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울프스피드는 독일로부터 투자액 중 20%에 해당하는 보조금을 지원받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온세미컨덕터는 지난 12일 뉴욕의 이스트 피시컬 팹을 13억 달러에 인수를 했습니다. 자동차 반도체의 주요 경쟁자인 스위스의 ST마이크로와 일본의 르네사스도 지난해 팹 투자를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인 그림을 보면 자동차용 반도체 1, 2, 3, 4위 기업, 이 모든 기업들이 NX만 빼놓고 지금 전부 다 투자를 한다고 발표를 한 상황이죠. 특히 차량용 반도체 기업들은 반도체 한파에도 불구하고 대규모 투자에 나선 가장 큰 이유를 최근 전기차의 상용화로 자동차 전동화의 속도가 붙었기 때문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내연기관차의 경우 평균 200개에서 300개의 반도체가 탑재되었던 반면에 전기차에는 1000개, 자율주행차는 이에 10배에 달하는 2000개 이상이 탑재되기 때문이죠. 차량용 반도체의 탑재량의 증가는 자동차 반도체 시장의 대규모 성장을 기대할 수 있게끔 만들고 있습니다. 시장 조사 기관인 아이스 인사이츠에 따르면
차량용 반도체 시장은 2026년까지 연평균 13.4%가 성장해 2026년 전체 반도체 시장의 9.9%를 점유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업계에서는 차량용 반도체 기업의 대규모 투자를 이례적이다 라고 말을 하는 반응이 있다라는 거죠. 지금 반도체 업계 관계자는 이번 투자를 보고 관련 기업들에서 차량의 전동화 및 디바이스화 등으로 투자에 대한 확신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차량용 반도체와 같은 경우는 투자에 되게 인색했어요. 이미 기본적으로 1년 동안 판매될 수 있는 차량이 한정돼 있어요. 이 한정된 시장에 이 정도만 투자해서 이제 계속적으로 유지해 나갔던 이들이 이제 기본적인 내연기관차에서 전기자동차 그리고 내연기관차에서도 한 단계 진보한 좀 더 전동화된 차량으로 바뀌면서 반도체에 이 차량에 들어가는 반도체가 늘어났다라는 거죠. 한편 국내 기업들은 차세대 차량용 반도체 및 탄화수소 그리고 지라갈륨 등 화합물 반도체 개발에 열중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은 실리콘 카바이드와 지라갈륨 반도체라는 거죠. 지금 이 고열에 견딜 수 있기 때문에 실리콘 계열의 반도체만 가지고는 조금 부족하다라는 말이 나오고 있어서 이 실리콘 카바이드와 지라갈륨 반도체 개발에 열중하고 있는 것이죠. 차량용 반도체의 경우 높은 신뢰도가 필요해서 성숙 공정에 신규 플레이어가 침투하기는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금 5대 반도체 회사가 이 시장을 꽉 잡고 있는 상황이죠. 김양팽 산업연구원 전문연구원도 2020년 이후 차량용 반도체 육성에 대한 필요성이 높아졌지만 차량용 반도체 사업은 높은 신뢰도를 요하는 사업으로 단기간에 육성하는 것은 어렵다라고 하면서 국내 기업들은 현재 차세대 기술 위주로 개발하고 있어 상용화까지 많은 R&D가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내연기관차에서의 전기자동차, 더 나아가 자율주행차의 생산이 예상이 되면서 메모리 반도체도 전기차의 성장과 기회를 같이 할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율주행차 시스템은 총 5단계로 구분이 되는데 레벨 4와 5에서 필요한 D램이 대폭적으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죠. 2027년 차량용 반도체 메모리 반도체 시장 규모는 137억 달러로 전력 반도체에 이어 두 번째로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D램 시장에서 차량용 반도체의 비중은 좀 미미한 상황이에요. 그러나 앞으로 서버, 모바일, PC와 함께 주요 시장으로 부각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분석이죠. 지금까지 차량용 반도체에서 D램의 역할은 거의 없다시피 했습니다. 많이 쓰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제 입력하고 이 입력한 것에 대해서 자율주행을 하는 이러한 상황에서 데이터 처리의 속도가 빨라져야 되고 이것을 위해서는 D램이 반드시 필요한데 고성능 D램이 필요하다라고 지금 얘기가 나오고 있죠. 이 때문에 이러한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세서 시장도 연평균 17.2%의 고속 성장이 예상된다라는 것이죠. 자, 지금 보시면 2021년, 2027년 연평균 성장률이라고 지금 말을 하고 있는데 이게 Your Intelligence에서 나온 자료이고 이 자동차용 반도체에 대해서 지금 나와 있습니다. 이 자료는 여러분들이 참고로 한번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금 차량용 반도체가 전체적인 규모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전 내연기관차에서 한 200개에서 300개에 들어갔다는 이 차량 반도체가 이제 전기차로 넘어오면서 그의 5배에 가까운 1000개 그리고 자율주행차로 넘어가게 되면 2000개가량의 반도체가 필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 규모만 해도 어마어마하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대비하기 위해서 차량용 반도체 업체들이 대폭적인 투자를 감행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유럽이나 미국에서도 지금 자국의 반도체 시장을 키우기 위해서 이들을 지렛대로 이용한다라는 것까지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죠. 자, 이번 내용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저희 내용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됐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필요하시면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